계속적으로 일반 중개 계약서에 대한 부분을 갖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일반 중개 계약 요거는 여러분 교재 페이지 52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페이지 521페이지입니다. 페이지 521페이지. 여기서는 좀 잘 안 나오고 안 보일 것 같아서 교재를 기준으로 해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페이지 521페이지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일반 중개 계약서 해가지고 별지 제14호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했냐, 의뢰 내용이 매도, 매수, 임대, 임차, 기타 이렇게 돼 있죠. 이걸 한번 보시면 중개 의뢰인 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된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개업공인사 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그래서 의뢰 의무사항, 을은 중개 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갑의 권리 의무사항, 갑은 이 계약에 불구하고 중개 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또 2항, 갑은 을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를 이해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여기 이제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여기에 이 확인 설명을 이해하는데 협조해야 된다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할 때 다시 한번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 유효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하는데, 통상적으로 유효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은 3월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합의와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중개보수. 중개 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성립한 데는 갑은 거래금액의 가로 몇 프로를 을에게 지급한다. 이건 나중에 중개보수에 대해 설명할 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을의 손해배상 책임. 을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가다 수령 이런 경우에는 차액 환급을 해야 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된 경우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 밖의 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또는 날인 후 쌍방이 한 통씩 보관한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있고, 중개 의뢰인, 여기 이제 갑이 의뢰인이죠. 그리고 뭐 성명, 주소, 뭐 전화번호 있고 개업공인사 누구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뒷면을 한번 좀 한 장 넘겨 보십시오. 522페이지. 그리고 넘겨보시면 중개대상물의 거래 내용의 권리를 이전, 매도, 임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 권리 이전용, 이제 매도, 임대에 기재하고,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권리 취득용에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내용에 이제 그 밑에 박스 보실까 권리 이전용이 있고 권리 취득용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매도냐, 권리 이전용에서 팔고자 하는 사람이죠. 매도냐, 매도인 경우 매도에 동그라미 치고, 소유자, 그 물건의 소재지, 뭐 권리관계 이런 걸 쭉 쓰시고, 내가 사고자 하는 사람은 이 사고자 하는 내용을 여기서 쓰시면 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일반 중개 계약서라는 겁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뢰를 왔을 때 이거를 들이대고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써요. 근데 그럼 이걸 안 쓰면은 이 의뢰 계약이 안 된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개 의뢰 계약은 낙성 계약이고 분료식 계약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 사무실을 오픈하고 의뢰인이 찾아왔을 때 이런 계약서를 들이대면 되게 부담을 느끼고 그냥 바로 가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사람들이 왔을 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기본적인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잘 보시고, 의뢰인에 대한 성명, 또 주소, 연락처
요거와 의뢰하고자 하는 부분이 매도냐, 매수냐, 임대냐, 임차냐 요거 구분하시고 그 대상물에 대해 쓰시고 그리고 자세하게 그런 물건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메모로 하셔다가 여러분이 이런 중개 의뢰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쓰시고 가지고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중개 의뢰 계약은 일반 중개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서식은 뭐냐? 이 서식은 다시 이제 133페이지로 와서 이건 이제 표준 서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근데 이 표준 서식에 대해서는 어떤 이 사용을 권장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지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는 일반 중개계약서의 법정 서식을 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거를 의뢰계약을 할 때 꼭 써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의뢰인이 이걸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서식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보시고 웬만하면 이 부분을 잘 이용해라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지금 우리가 이 서식을 이제 봤듯이 여기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서의 필요적 중개사항. 이게 이제 22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보수,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 하는 부분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재사항 이제 만약에 이걸 아예 안 쓰는 거는 안 쓰면 돼요. 안 쓰면 뭐 권장한다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써야 하는데 꼭 썼는데 이거를 이 부분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용을 안 했다. 그럴 경우엔 업무 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잠깐 이제 보시면 페이지 이제 132페이지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작성 의무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강한 의무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존기간도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식 내용은 여러분이 잘 봤고 아까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3개월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위반인데 이 위반이 뭐냐?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된 때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것인가는 서로 임의적인 사항입니다. 하지만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이 법정 서식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 일반 중개계약을 꼭 작성을 안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중개의뢰인이 와가지고 그 계약서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계약서를 쓸 때는 반드시 이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되고 이 법정 서식 내용 중에서 아까 그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에 대해서는 꼭 그 내용이 기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위반이 되면 업무정지 처분사유 13호에 해당하여 6월 이내에 업무정지에 명해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우리가 일반 중개계약을 이제 우리가 배웠고 여러분이 일반 중개계약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건 일반 중개계약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반 중개계의 성격에서 이게 정지조건부 계약이고 낙성계약이고 불려식 계약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고 뭐 서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건 법정 서식이고 이 서식을 꼭 의무적으로 쓰라는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 일반 중개 계약을 쓰게 된 일이 있으면은 꼭 이 법정 서식을 사용해라. 그리고 이 법정 서식을 사용할 때는 이 필요적 기재사항을 꼭 기재해라. 요게 이 부분의 중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두 번째로 전속중개 계약을 봅니다. 자, 전속중개 계약 아까 첫째 시간 초반에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 중에서 일반 중개 의뢰는 의뢰인이 A 부동산, B 부동산 뭐 여러 부동산에게 의뢰를 한 것을 일반 중개 계약이라고 했어요. 그럼 아까 두 번째 그림이 뭐입니까? 의뢰인이 뭐 자기가 잘 알고 있든 아니면 그냥 잘 모르는데 왠지 저 개업공인 중에서 잘할 것 같아. 그래서 딱 한 곳에만 가서 내가 이 물건을 팔아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하거나 나는 이런 부동산을 사고 싶습니다 라고 의뢰를 하는 이런 모습, 이런 거를 전속중개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를 보면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하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하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을 기준으로 23조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도입 배경은 1993년 4차 개정 시 이 전속중개계약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구두로만 중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 의뢰인 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의 한계가 설정되지 못하고 책임있는 중개 업무 수행도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 해결과 중개 업무의 선진화, 대형화, 능률화를 하기 위해서 공동중개, 책임중개를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신속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런 전속중개 계약에 대해서는 역시 계약 체결에 대한 그 내용도 역시 임의 규정입니다. 역시 규정은 없고, 그리고 전속중개 계약은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 간의 전속중개 계약에 관한 합의에 의하여 성립이 됩니다. 이거 임의 규정이고, 역시 이것도 똑같은 의미로 아까 일반 중개 계약의 성질과 같이 정지 조건 계약이고 또 낙성 계약이고 분료식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개 의뢰 시에 반드시 전속 계약을 체결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 중개 계약서에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하고 똑같죠. 의무는 없는데 만약에 계약서를 체결하게 될 때는 꼭 이 법정 서식으로 되어 있는 이 중개 계약서를 써라 하는 부분이고 전속 중개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하에 별도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 기간은 3월로 하고 별도 약정 시 약정에 따르고 보관 기간은 3년 동안 보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속 중개 계약에 대한 그걸 보면 여러분 페이지 수로 523페이지입니다. 페이지 523페이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까 일반 중개 계약서를 받고 이제 전속 중개 계약서가 있는데 기본적인 것만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여기 뭐 의뢰 내용은 이제 매도, 매수, 임대, 임차, 기타 이건 뭐 똑같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의뢰 의무사항에 대해서 을이 누구겠어요? 중개 개업공인중개사죠.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서 통지해야 합니다. 일반 중개 계약서하고 지금 내용이 틀리죠.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을은 갑에게 이 계약 체결 후 이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하더라도 그 전속 중개 계약에 대한 얘기가 이루어지면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서 통지해 줘야 됩니다. 을은 이 전속 중개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며 중개대상물은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갑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1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갑의 의무사항이 있는데
이 또한 특이한 부분이라 여러분이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을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요된 비용, 사회 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말한다를 지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중개보수를 해야 되냐?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 외의 다른 개업공인 중에서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을을 배제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갑은 지불해야 됩니다. 하지만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이때는 중개보수 50% 범위에 대한 부분에서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잘 알고 전속중개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기를 전속중개계약은 목적 달성을 빨리 할 수 있단다.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이 하는데 이렇게 빨리 단순하게 생각하고 하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책임이 있어요. 내가 전속중개계약을 얘기를 하고 나서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한테 또 중개 의뢰를 해서 그쪽하고 계약을 했다. 그럴 때는 이 최초에 계약한 사람한테 중개 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을이 어떤 소개를 했는데 이 을을 배제하고 둘이서 만나서 둘이서 알아서 계약을 했어요. 그럴 경우도 중개 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근데 중개 계약 유효기간 내에 아직 계약은 안 됐는데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의뢰를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아는 사람이 그냥 와가지고 나 그거 사고 싶다 해가지고 이루어졌어요. 그럴 경우는 50%의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다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유효기간, 중개보수, 의뢰 손해배상 책임, 그 밖의 사항, 그리고 직장 넘겨서 권리 이전, 권리 취득용, 이 내용은 아까 내용과 일반 중개 계약과 이제 같은 부분인데, 전속중개계약은 여기 의뢰 의무사항과 갑의 의무사항이 특이하다는 걸 여러분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더 이해가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봤는데 요거 이제 교재를 통해서 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입니다. 아까 우리 이제 그 계약서에 이제 내용을 봤는데, 통상적으로 전속중개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서 통지해야 합니다. 이건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약을 체결한 때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 신문에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을 공개하는데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서 통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이 여러분이 이제 개업을 오픈했는데 중개 의뢰인이 와서 난 당신한테만 이걸 의뢰하는 거야. 그럼 고맙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2주일에 1회 이상 그동안 진행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문서로서 핸드폰으로 문자로 해도 됩니다. 통보해주고 또 중개 이 7일 이내에 이런 광고를 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를 해서 광고를 해야 되고 또 이 공개한 때는 또 이렇게 문서로 통지를 해줘야 된다 하는 부분을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이 정보 공개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 7일 이내에 정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보 공개 내용이 어떤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느냐. 자, 이 정보 공개 내용은 별표입니다. 별표.
이 정보공개 내용은 무조건 암기사항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요 유사한 내용이 또 나오니까 그때가 설명하더라도 일단 정보공개 내용은 별표고 암기사항. 요건 기말고사 시험 후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건 꼭 암기하시고, 요 내용은 뭐냐? 중개 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 구조 및 건축 용도 등 중개 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요 내용들에 대한 거. 중개 대상물이 토지냐, 건물이냐, 또 건물인 경우 주택이냐, 아니 빌딩이냐, 주택이면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공동주택이면 어느 아파트냐,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세세한 부분을 알려야 되는 것이고, 벽면 및 도배 상태, 주택인 경우에 이 집의 벽면 및 도배 상태에 대해서 어떻다 하는 부분도 정보 공개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설비, 오스패스,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 공개의 내용이고,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 조건,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 당해 중개 대상물의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부분, 그리고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중개 대상물의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보 공개, 전속 중개 계약을 의뢰받고 7일 이내에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데, 정보 공개를 해야 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디테일하죠. 이런 부분들을 보려면 여러분이 다 가서 보시고 상태를 봐야 돼.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상태 어떤지, 오수폐수, 쓰레기 처리 어떤지, 벽면 및 도배 상태가 어떤지,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의 연계성이 어떤지,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역 입지 조건, 일조건, 소음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이거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로 다 볼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가서 다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걸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요즘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중개도 많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들 많이 봅니다. 그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 정보 공개 내용에 대한 허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배울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에 대한 이 내용이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 내용과 거의 겹치는데 몇 가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 직접 발로 뛰고 가서 준비해 와서 조사한 걸 올리는 거와 그냥 단순하게 사무실에서 앉아서 정리해서 컴퓨터로 올리는 거는 분명히 그 진실성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앞으로 뭐 더 많이 이루어지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조정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 인터넷을 하더라도 이런 내용이 진실성 있게 이루어져야만이 계속적인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정보 공개 내용은 매우 중요하고 암기사항이니까 요거는 읽어보시면 문제가 되고 어려운 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꼭 암기사항이고 여러분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런 정보 공개에 제한이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는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의뢰인인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중개 대상물의 이제 확인 설명 의무인데,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 의무 규정에 따른 중개 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또는 실비에 가다 수령한 경우에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하며,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이건 뭐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부분을 봅니다.
부분에서. 그러면 중개 의뢰인의 의무는 뭐냐? 위약금 지불 의무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당해 개업공인중개사 외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그리고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개업공인중개사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당해 개업공인사를 배제하고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이때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고, 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중개기간의 소요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고, 또 확인 설명 의무에 대해 협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까지 이제 해서 우리가 이제 봤는데,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런 의무 서로 개업공인중개사와 또 의뢰인이 이제 서로 이제 의무를 위반했어요. 특별히 이제 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겠죠. 상대적인 등록 취소가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속중개계약을 의뢰받았다고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전속중개계약을 의뢰하면 이렇게 열심히 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의 정지 처분,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전속중개계약 후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 6월의 범위에서 기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을 오늘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서 더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